안녕하십니까, 신체발전의 강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폴스타의 폴스타2 되겠습니다. 이 폴스타2는 지난해 말 출시됐죠. 업그레이드 폴스타2라고 해서 폴스타2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2022년 1월에 처음 국내 출시된 폴스타2가 약 1년 반 후에 내놓은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이 부분 변경 모델 되면서 외관적인 변화는 이 앞에 스마트 존이라고 해서 마스크 형태의 이 안마기가 좀 생긴 거 외에는 외관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부분 변경 되면서 새로 탑재된 이 스마트 존은 이 전방 카메라와 이 레이더 등이 이제 탑재되면서 기능적인 측면도 강화했고요. 또 폴스타만의 좀 깔끔한 디자인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승하는 이 폴스타2 모델은 이 싱글모터 모델로 후륜구동으로 작동하죠. 원래 폴스타2의 싱글모터 모델은 전륜구동 기반으로 좀 작동했는데 부분 변경되면서 후륜구동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 배분과 구동 배분이 좀 더 합리적으로 좀 구성되면서 주행거리가 좀 크게 늘었죠. 이 폴스타2 싱글모터 모델의 이제 1회 충전 최대 주행 거리는 국내 인증 기준으로 449km로 기존 대비 32km 늘었습니다. 최고 출력도 이제 231마력에서 299마력으로 이제 증가했고요. 물론 이제 시승 모델인 만큼 폴옵션 모델입니다. 이제 파일럿 팩과 플러스 팩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얘기를 돌아와서 이제 폴스타는 디자이너 출신 CEO가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폴스타2가 다 떠나서 디자인 되게 이뻐요. 볼보에서 파생된 이 브랜드인 만큼 볼보를 닮은 듯 하면서도 명과 선으로 어우러진 깔끔한 디자인이 이제 많은 운전자들에게 좀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폴스타 로고가 이쁘게 박혀 있고, 그러면서 이 라이트가 이제 볼보도 주로 채용하는 토르의 방치 이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전반적으로 좀 당당하면서도 좀 깔끔한 그런 인상 주고 있죠. 네, 측면부로 보시면 이 폴스타2가 이제 전기 세단을 표방하면서도 이제 크로스오버 형태를 갖추고 있는 만큼 세단과 SUV의 형태를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캐릭터라 이쁘게 잘 빠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레트로 박혀 있습니다. 이제 폴스타2 배터리 용량과 출력 성능 나와 있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이 폴스타만의 이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적용된 건데, 프레임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이드미러 크기를 좀 최소화하면서도 유리는 크게 박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크게 줄어든 만큼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폴스타2의 공력 성능은 0.28CD입니다.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하죠. 후면부도 딱 면과 선이 어우러져서 깔끔한 인상 주고 있고, 리어램프가 일줄로 지어지면서 이제 폴스타만의 존재감 좀 부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일게이트 열면 약 400리터의 이제 적재 용량 마련되어 있고요. 2열 폴딩 시 1000리터 이상의 널찍한 적재 용량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충전구 적용되어 있고요. 전자동은 아니네요. 힘으로 누르고 닫고 열어줘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폴스타2의 실내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폴스타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인 만큼 많은 물리 버튼들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동 버튼부터가 없어요. 폴스타2는 별도의 시동 버튼이 있는 대신에 운전자가 이제 좌석에 앉아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릴 때도 이제 파킹 버튼 누르고 내리면 알아서 시동이 꺼져요. 전기차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다 볼 수 있겠고, 또 센터 페시아 보시면 기어 노브 있고 물리 버튼과 깜빡이 정도 빼면은 물리 버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요 센터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어 있어요. 11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이제 공조 버튼부터 차량 성능 조작, 내비게이션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조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먼저 차량 조작 관련해서 이제 주행 보시면 스티어링 느낌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있고,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 크립 온오프 기능 이렇게 있는데, 스티어링 느낌은 말 그대로 이제 가볍게 단단하게 해서 운전자 기호나 운전 상황에 맞게 좀 이 운전대의 감도를 좀 조절하는 버튼을 볼 수 있겠고,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은 끄면은 회생제동이 거의 안 걸리는 그냥 내연기관 같은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고요. 표준으로 하면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좀 강하게 걸리면서 이제 회생제동도 세게 먹고 한 발로도 주행 가능한 그런 주행 상태를 제공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가는 만큼 주행거리도 길게 가져갈 수 있겠고, 전기차 특유의 그런 편안한 주행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회생제동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도 해서 끄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폴스타2에는 요 크립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립 기능을 켜놓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좀 낮음 혹은 끄기로 하면은 내연기관 같은 그런 주행 질감을 제공해요. 보통 이제 전기차가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 켜놓고 주행했을 때 엑셀 페달에서 발 떼면은 차가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연기관차처럼 타력 주행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멈춰버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크립 기능을 켜놓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좀 약하게 해놓으면
약간 엑셀페달에서 발된 상태에서도 차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내연기관과 같은 주행 질감을 제공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신 분들이 차량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폴스타에서 좀 배려한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차량 어시스트 부분 기능 다 적용되어 있고요. 뭐 업데이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충돌 회피, 차선 유지 보도 등등. 다만 이 주행 편의 기능들이 이제 파일럿팩이라는 옵션을 넣어야 좀 제공된다는 거. 파일럿팩이 299만 원이거든요. 이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의 기본 가격이 5,490만 원이니까 이 파일럿팩을 채택하면은 5,789만 원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것도 이제 카메라 기능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또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는 최초로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되면서 이렇게 T맵 오토나 뭐 비발디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핑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한 화질로 유튜브 영상 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웹서핑도 가능하고요. 이 밖에 뭐 연합뉴스 앱이나 플로, 오릴라, 팟빵 등을 통해서 태블릿 PC처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도가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10만원, 20만원대 태블릿 PC 샀을 때 그 정도의 감도를 제공하면서 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인테리어 마감재들이 깔끔하게 적용되면서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주고 있고, 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죠. 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은 이제 플러스팩이라는 마찬가지로 옵션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플러스팩 패키지는 49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 폴스타2를 살 때 싱글 모터 기준으로요, 플러스팩과 파일럿팩 둘 다 이제 적용해서 사게 되면 6,200, 300 그 정도 가격대에 구매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540만 원에 구매 보조금이 적용되니까 5천만 원 후반대 가격에 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얘기로 돌아와서 운전대도 깔끔합니다. 볼보와 비슷하죠. 버튼 취소하면서도 필요한 기능 다 적용되어 있어요. 이 앞부분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서는 잔여 배터리와 이제 속도, 이런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널찍하게 중앙부에 내비게이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워놓으면 너무 이제 속도가 조그맣게 보여서 주행상에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폴스타2가 단점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달려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속도를 보려면 항상 이 계기판에 있는 속도계를 봐야 돼요. 속도계가 조그맣게 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속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저는 이 폴스타2 모델을 시승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워놓는 대신에 좀 속도계 버튼을 크게 띄워놓고 주행하곤 했습니다. 또 단점이 이 센터 터널 부분이 좀 크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폴스타2에는 이 터널 부분에 배터리가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전기차들과 다르게 이 중앙 부분을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이 컵홀더 부분도 많은 비판 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하나만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팔걸이 부분 열면은 두 개의 컵홀더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열고 주행을 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팔걸이를 꼭 닫고 다녀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 사실상 컵홀더 하나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을 크게 조성한 것 치고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우선 충전 패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파노라믹 선루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스타가 북유럽 브랜드인 만큼, 북유럽에서는 뭐 햇빛 일조하게 세진 않겠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초여름 구간이라서 햇빛이 굉장히 시게 쐬고 있는데, 썬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조량을 좀 감소해 주기 때문에 아주 뭐 뜨겁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폴스타가 북유럽 브랜드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굳이 이 뚜껑을 달 필요 없었겠고, 그 유럽 고객들의 좀 선호도를 반영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이 뻥 뚫린 파노 선루프가 이쁘긴 하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간감 얘기로 돌아와서, 공간감은 썩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시되는 전기차들이 어쨌든 엔진이 빠지고 전기 모터 들어가면서 부품들이 크게 줄었죠. 그러면서 내부 공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 폴스타2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를 이렇게 터널 부분에 쌓은 것도 있고, 차체 자체가 보기와 다르게 크지 않습니다. 폴스타2의 재원이 전장이 4606mm, 휠베이스는 2735mm, 전고는 1480mm, 전폭은 1860mm예요. 전형적인 좀 중진형 차급이죠. 같은 전기 세단을 표방한다 볼 수 있는 테슬라 모델 3나 아이오닉 6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공간감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고, 헤드룸은 좀 넉넉한 편이고요. 이 선루프 덕도 있겠지만, 레그룸은 제가 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오른다리를 아주 쭉 펼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페달 조작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하면은 뭐 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폴스타2 2열 보시면 약간 좀 비좁죠. 제가 덩치가 있는 편이라서 1열 좌석을 뒤로 당겼고 협소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성인 남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하면 탈 수 있을 그런 크기긴 해요. 별도 이제 송풍구 달려있고 충전 포트, CL 타입 충전 포트 2구 적용되어 있고 별도의 온열 시트 버튼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거리 내리면 이렇게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 뭐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서 뭐 버튼 같은 걸 좀 최소화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도 좀 탁 트인 개방을 선사하고요. 하지만 역시 좁아요. 좁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타협하고 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폴스타2는 기본적으로 고속주행에 특화된 그런 모델입니다. 싱글모터 기준으로도 제로백이 6초대에 불과하고 듀얼모터가 들어가면 4초 만에 100km를 끊어요. 그래서 싱글모터 모델을 타고 좀 고속도로 도로를 달려봤을 때 약간 뒤로 훅 당겨진다는 느낌 받으면서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번에 이제 부음 병렬이 되면서 이제 전륜 기반에서 후륜 기반으로 바뀌면서 고속 안정성 또한 좀 탁월해졌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 가능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펀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심 주행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과 이제 크릭 기능 이런 것들 적절히 잘 이용해서 운전자 기호에 맞게 주행 세팅을 한 다음 편안한 주행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전기차인 만큼 정숙성도 탁월합니다. 이 차량이 이 파노라믹 선루프를 비롯해서 각종 유리들이 큼지막하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을 잘 걸러내요. 그러면서 정숙한 주행 가능하게 하고, 또 이 티맥 기반 내비게이션도 운전자의 편안한 주행을 돕고 있습니다. 이 차에 탑재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차선들을 잘 읽으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좀 피로감을 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뭐 국내 인증 기준으로 이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대라고 하지만 실 주행거리는 이제 500, 뭐 잘만 하면 60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많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뭐 일상 주행이나 뭐 펀드라이빙 모두가 가능한 그런 다재다능한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속도 조절을 하는데 눈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이 노면 충격이 곧장곧장 올라오는 편이고, 또 방지턱 등을 넘을 때는 차가 좀 출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고르지 못한 길을 다닐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안전에 좀 지나치게 신경 쓰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제 주차할 때 바퀴 이제 방지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또 장애물로 인식해가지고 차량이 갑자기 빡 멈춰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니까 좀 내부 탑승객들이 좀 충격을 받아야 되고, 뭐 그만큼 안전하다는 반증이니까 사고 확률들이 좀 줄겠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니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만큼 살짝은 무겁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곧장 최대 토크를 뿜어내는 전기차인 만큼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속도를 올릴 때도 곧장 잘 반응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 고속주행 시에 좀 탁월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오르막길이나 험지를 다닐 때는 살짝 차가 힘이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전기차인 만큼 그런 단점들을 잘 상쇄하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폴스타는 최근에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된 이후부터 약 1년 반이 살짝 넘은 시간 만에 4,000대를 팔면서 꽤 걸출한 판매 실적을 자랑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판매량이 이제 300여 대 불과합니다. 여러 측면이 있어요. 주행성이 탁월하지만 아무래도 공간이 좀 조그마니까 실용성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 받지 못해서 위면을 받는 수도 있고, 경쟁 모델들이 너무 많아졌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 모델 3와 Y가 가격을 내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모델들이 원래는 6, 7천 했었는데 중국 생산으로 가격 확 내리면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죠. 수입차 중에서도 손에 꼽는 판매량이에요. 걔네 모델들이 한 달에 막 4,000대, 3,000대 팔려버리니까. 그에 반해 이제 테슬라 모델들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폴스타는 아무래도 이제 판매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폴스타 모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폴스타는 최근에 금융 프로모션을 강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무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럿팩이나 이제 플러스팩 이런 모델들을 포함해서 60개월을 풀할부로 샀을 때에도요, 한 달 부담금이 98만 원으로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점이죠. 요즘에 차량 이제 구매 금리가 막 4%, 5%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 구매 가격에 뭐 200, 300원 더 플러스 돼버리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폴스타2는 차량 할인된다고 볼 수 있겠고, 선납금을 한 30%만 넣어도 한 달에 5, 60이면은 이 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점으로 제공해서 판매량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폴스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제 유예 납부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차량 가격의 일부를 좀 유예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차량가의 절반 정도는 선납금으로 제공하고 1% 정도 이율이 붙고, 이 차량을 파일럿팩 옵션만 적용해서 샀다 구매했을 때 한 달에 10만 원대로도 이 차를 볼 수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이런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이점이 돼서 폴스타2가 좀 많은 고객들에게 좀 더 관심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폴스타2 부분 변경 모델 업그레이드 폴스타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인기가 시들하고는 있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면서 많은 판매를 기록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또 폴스타가 최근 들어서 좀 판매 촉진을 위해 무이자 할부 행사 등 여러 가지 금융 프로모션을 좀 제공하고 있으니까 구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폴스타가 앞으로 폴스타4, 폴스타3 이런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인데, 그 모델들의 가격은 전부 1억 원 안팎에 형성될 예정입니다. 폴스타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표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폴스타 모델들을 만나려면 그런 좀 비싼 값을 주고 차량을 사야 돼요. 그에 반해서 이 폴스타2는 약간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폴스타 브랜드나 뭐 전기 세단, 전기차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폴스타2를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